안녕하세요. 울산 악어새 원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교정과 원장 김혜진입니다. 울산 악어새 원장이 잘해주나요? 네, 잘해주십니다. 어떤 걸 잘해주나요? 점심 때마다 커피도 많이 사주시고 굉장히 잘 해주십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복지가 너무 좋아서 뭐 기념일이나 이런 거 다 잘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정 원장님이 엄청난 또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투명 교정이 도대체 뭔가요? 투명 교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교정 장치를 붙이게 되는데, 투명 교정의 경우에는 레진이라는 치아 색깔과 비슷한 재료로 장치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 투명 장치를 끼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 교정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가장 큰 장점이 신미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MC분처럼 이렇게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 치아 공간을 닫을 때 투명 교정 장치의 경우는 씹는 면을 장치가 덮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씹는 면을 띄워줘서 치아 공간을 잘 닫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이걸 끼셔야 되기 때문에 협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분들이 잘 안 끼셨을 때 시간만 지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에서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치아의 씹는 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정 마무리에 어금니 교합을 잘 맞추고자 할 때 정밀한 교합을 잘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정과 투명 교정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치아를 3차원적으로 조절하기에는 일반적인 교정 장치가 훨씬 좋기 때문에 발치 교정을 진행했을 때는 확실히 일반적인 교정 장치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정을 하면 실제로 얼굴형이 변한다고 하고 뭐 예뻐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일단은 얼굴형이 많이 변하고 예뻐지는 교정 치료의 특징은 일단 발치 교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발치 교정을 하면 입이 많이 나와 있던 게 입 들어가게 되고, 이가 삐뚤했을 때 미소를 짓는 것과 이가 가지런할 때 미소를 짓는 것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예뻐졌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정과 투명 교정의 기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투명 교정이 짧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기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심미적인 치료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교정 장치로도 가능하신지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부분은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관리는 아무래도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에다 끼우게 되면 폐쇄적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양치질을 잘 안 하고 끼실 경우에 아무래도 충치가 더 잘 생기기 쉽고, 반대로 일반적인 교정 장치를 꼈을 때는 그 장치 주변으로 양치가 잘 안 됐을 때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는 전혀 없을까요? 투명 교정 장치는 식사하실 때 아무래도 빼시고 식사를 하시고 양치하시고 끼우시는 거라면, 일반적인 교정 장치는 뭐 양치하실 때도 그냥 붙어 있는 거라서 크게 뭐 관리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울산에서 지금 진료를 하시는데 그냥 일반 교정이 훨씬 더 많나요? 일반 그 세라믹 교정이라고는 클리피시라는 장치 교정 치료가 훨씬 많습니다. 비용 차이가 일반이랑 투명이랑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일반 교정 장치가 투명 교정보다는 훨씬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넉넉하면 투명 교정을 추천하십니까? 그 환자분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발치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투명 교정보다는 일반적인 세라믹 교정 장치로 치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투명 교정에 적합한 상태의 환자를 좀 얘기해 주시면요. 일단은 일반적인 교정 장치로 치료했을 때 빨리 끝날 수 있는 환자분들이 투명 교정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 이가 삐뚤한 정도가 경미하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 사이에 틈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명 교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심미적이고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정하고 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질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치하실 때 가로로 이렇게 칫솔을 해서 양치질을 하시게 되면 장치 주변이 잘 안 닦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치하지 마시고 칫솔을 조금 기울여서 닦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나사 같은 걸 잇몸에 씹는다든지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드신다든지 염증이 생겨서 잘 탈락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잘 안 해주시는 게 좋고, 교정 기간 내내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나사를 신고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조심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치를 붙이고 치아 이동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치아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뭐 밥을 드실 때 딱딱한 거를 드신다든지 하실 때는 조금 잘게 잘라서 드셔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돌뼈 씹어 먹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치아에도 많은 힘이 갈 수 있고 턱관절에도 아무래도 교정을 하는 것 자체도 턱관절에도 조금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한 건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 교정을 할 때 그 발치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하고는 안 되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발치 기준을 정할 때 공간 부종량을 한 9mm 정도로 보는데 9mm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양쪽 송곳니가 덧니처럼 보이면 보통은 발치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입이 나온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보통 입이 나온 경우의 원인은 치아가 앞쪽으로 많이 뻗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뻗어진 걸 개선해 주려면 공간이 필요한 양이 많기 때문에 치아 발치를 통해서 그런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그맨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교정이 필요한 건가요? 아무래도 발치 교정을 해주시면 입이 좀 들어가고 훨씬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 교정을 하면 안 되는 나이라든가 교정에 적합한 나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교정은 사실 평생 어느 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적절한 시기에 꼭 해야 하는 치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 치료를 했을 때 저희가 위턱이 자라는 성장 시기는 만 7세 그리고 아래턱이 자라는 성장 시기는 만 12세에서 만 14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나이 때 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 어금니보다 영구치 어금니가 공간이 필요로 하는 양이 작기 때문에 유치 발치 후에 그 영구치 나고 난 공간으로 삐뚤한 걸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적게 하려고 하면 마지막 유치가 빠지는 나이,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 찾으시는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한마디. 교정에 있어서는 사실 정확한 진단이랑 적절한 치료 범위를 선택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치과를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아버지에게 복지에 대한 한마디. 복지. 지금처럼 복지 잘 해주시면은 계속 직원들도 행복하고 저희도 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해줍니까? 네, 스타벅스 해줍니다.